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전략과 유망한 종목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최성민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이제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됐는데 물론 우리 시장 오늘 파란불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코스피도 좀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이고 좀 시장의 환경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조금 더 뭐 격화됐다 뭐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수화됐고 그다음에 또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또 좋은 말을 할지. 어쨌든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 시장의 색깔이 다분히 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주식을 우리가 이제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장주에 포커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오늘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사실은 성장주에 포커스를 해도 뭐 우리가 100% 성장주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80% 정도 포트폴리오에 성장주를 편입을 시킨다면 나머지 20%는 개별 가치주 또는 이제 경기 순환주로 채우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뭐 5일 전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건 다 아실 테고요. 다음에 추가를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그 추가 금리 인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금리 인하보다 더 중요한 걸 어떤 거라고 보시는 사실은 거예요? 연준의 자산 매입 신호인데요. 여태까지 네. 자산을 계속 매각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3일 전인가요? 아니죠. 한 5일 전 네, 파월 지난주 의장이 목요일에 네. 예상보다 빨리 대차 대조표 확대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동시에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는 것은 금리를 또 내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완만한 금리 조정은 뭐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대차 대조표 확대를 언급함으로써 유동성 공급 기대를 높였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파월 의장이 또 기자회견 말미에 대차 대표 확대 발언을 또 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한 80%는 성장주, 20%는 가치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런 일이 좀 미국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중국도 지준율 인하를 했죠, 얼마 전에. 그다음에 네. 이제 제 생각엔 한 번 더 할 것으로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유럽을 보면 뭐 아시겠지만 약 한 달만 지나면 그 프랑스의 라가르도 총리, 총재가 유럽 연방은행의 수장이 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일본에 이어서 중국, 유럽도 유동성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현금의 가치는 하락하고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사우디 원유 시설 피격이 우리나라에 조금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달만 지나면 이 문제는 정상화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향후 돈의 가치는 약간 하락할 듯한데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손해를 본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안전 자산에서 위험 자산으로 거대한 회전, 소위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다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그레이 로테이션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데 단기적으로 시장을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에 대한 포커스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경기 순환주에 대한 뭐 종목들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 목격하고 있고 아마도 펀드 매니저라면 뭐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이런 그 포트폴리오 조정을 아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경기 민감 섹터의 비중을 좀 늘렸을 것으로 보는데 조선도 좀 샀을 테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좀 샀을 테고 건설주도 좀 샀을 것입니다. 아마도. 네.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뭐 10개, 20개 종목을 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이제 압축해야 되는데 경기 순환주 중에서 좀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성장을 할 수 있는 뭐 좀 말은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경기 순환주 중에서 우리가 터무니없이 가치가 네. 좀 싸고 그래도 좀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성장주를 이미 80%로 채워 놓으셨다면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바이앤바이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50개, 100개의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전부 다 이제 바이 레이팅으로 나옵니다. 매수로 나오는데 거의 다. 그중에서 정말 매수할 것은 어디에 있느냐.
애널리스트들은 전부 다 매수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10만 원씩 100개로 종목을 다 나눠 살 수는 없으니 그중에서 하나 내지 두 개를 좀 골라보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꼭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포트는 현대공업입니다. 네, 자 현대공업 오늘 현대공업 소개해 주실 거고, 네. 자 투자 포인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늘 네. 아침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사실은 투자 포인트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형 SUV 제네시스 물량을 확보했다는 것이고요. 시총보다 큰 순연금 보유. 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공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포인트가 실적 턴어라운드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짚어볼까요? 예, 이제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이제 IPO를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인데요. 사실은 주요 제품 뭐 암레스트나 헤드레스트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는 평이한 자동차 부품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실적 턴어라운드인데요. 금일 발간된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한 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하고 내년에 한 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애널리스트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납품 차종이 신차로 확대되었다는 것인데요. 팔레사인트나 소나타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상대적으로 SUV 비중이 높아져서 이 납품 단가가 상승해서 고정비 그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서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우리가 턴어라운드 주식을 알 수 있다면 미리 알 수 있다면 그곳에 투자하는 것이 그럼요. 제일 뭐 사실은 수익률이 좋을 텐데 네. 올해 최고 종목 중에 하나인 그 5G의 대장주인 KMW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영업이익 기준으로 적자를 낸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턴어라운드 했고요. 그래서 이제 5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는 걸 꼽으셨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예, 네. 일단은 제네시스를 확보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달 정도 있으면 현대차의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 라인업이 확대되면서 네. 현대공업의 이제 신규 물량 확보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현대차의 화두는 GB80이라는 지금 사진 나오네요. 예, 저 사진인데 이 SUV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멋있죠. 제네시스에서 나오는 이 GB80인데 아마도 뭐 저렇게 비슷하게 생겼을 겁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직 출시가 안 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11월 정도에 나오는데 저도 이제 자동차도 좋아하고 그래서 네. 유심히 보는데 이 정도면 유럽의 어느 럭셔리 SUV와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디자인 네.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빅히트를 칠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공업은 이 GB80을 비롯해서 내년에 나올 GB70까지 보면 한 3대 정도의 차종의 신규 납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 차들의 평균 납품가는 일반 차량의 납품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20년 온기 실적이 많은 보탬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네. 예. 자, 첫 번째 포인트 실적 턴어라운드, 두 번째 포인트 이제 제네시스 신차 물량 확보를 꼽아주셨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시총보다 큰 순현금 보유량인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왜냐하면 제가 이 시총보다 현금을 더 가진 회사를 뭐 한두 번 본 것 같습니다. 지난 그러세요? 몇십 년 동안. 네. 근데 순현금보다 시총보다 비슷한 경우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게 한 6, 7년 전에 제가 홍콩에서 근무할 때 사실은 GS 홈쇼핑이 시총과 비슷한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의 아주 유명 펀드, 굉장히 큰 펀드입니다. 그 펀드가 그거를 매수를 하기 시작한 그런 기억이 얼핏 납니다. 사실 이렇게 시총이 순현금보다 작은 경우, 거꾸로 말하면 현금이 시총보다 큰 경우 네.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회사 본업의 가치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 뜻은 그러면 어쨌든 금일 발권된 리포트에 따르면 부채 비율이 한 49%고 이 부채를 전부 고려해서 계산된 순현금이 580억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시총은 어제 기준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480억이고요. 오늘 지금 뭐 다시 봐야겠지만 그러면 사업 가치가 마이너스 100억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뭐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순현금이 580억이고 사업 가치에서 리포트에서 예상한 내년 영업이익을 한 80억 정도 본다면
극단적으로 뭐 펄을 한 3배만 준다라고 했을 때도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면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을 해서 회사의 가치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런 네. 의미에서 오늘 현대공업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그러면 끝으로 시효율성과 모멘텀 점수 한번 내주시죠. 이게 이제 성장성이 아주 큰 엄청나게 섹시한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팩트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성장성에 포커스를 해야 되지만 한두 종목은 또 이런 가치주를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고려했을 때 시의성은 한 3.5. 그러나 가치가 믿지 못할 정도로 싸기 때문에 모멘텀은 5점 해가지고 평균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현대공업을 바이앤바이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시효율성과 모멘텀 점수를 통해서 평균 4점을 현대공업을 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최성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